결론입니다. 르누아르 CPU를 사용한 UM425는 문제가 없는 노트북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휴대하기 좋고 예쁜 울트라북을 찾는다면 이것마저 품절되기 전에 사세요.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원래 UM425는 타이거레이크 노트북이랑 비교해서 같이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산 타이거레이크 노트북들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생각해서 이거 단독으로라도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 얘기를 해보면 저는 쇼핑몰 할인폰에다가 카드 할인까지 해서 4500U 램 8기가 모델을 70만원대 후반에 구매하긴 했는데요. 정가로는 89만원인가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램 16기가 모델을 지니어스팍이라는 에이수스 판매자분이 팔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도 하시는 유명한 분 아시죠? 그런데 8기가랑 16기가 모델 정가 차이가 5만원 밖에 안 나고 그쪽도 할인 추가로 받으면 대충 9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어요. 온보드 형태의 램이라 임의로 램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온보드 램 8기가 모델은 좀 메모리 용량이 빡빡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정가대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16기가 모델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8기가 모델이 할인폭이 큰 경우라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저는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이 노트북을 그닥 장기적으로 쓸 것 같진 않아서 그냥 8기가 모델로 샀어요. 그럼 상세 스펙입니다. 4500U 헥사코어 CPU에 베가6 내장 그래픽, 8기가 온보드 램, 512GB SSD, 이건 킹스턴 제품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스펙상 14인치 NTSC 72% 250N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67Wh의 큰 배터리, 와이파이 6 지원하는 인텔 AX200 랜카드, 1.27kg의 실측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판을 열려면 고무 패킹 아래에 있는 나사도 풀어야 하고 어차피 열어봐야 SSD 교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델이라 굳이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한 개의 팬과 한 개의 히트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울트라북의 쿨링 구조입니다. 외관을 보면 상하판 다 메탈 재질에 이전까지의 젠북보다 좀 더 각이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에이수스 마크가 좀 옆으로 이동했으며 젠북 특유의 동심원 무늬는 좀 덜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색상은 나일락 미스트라는 연보라 색상인데 영상에서 이 노트북의 색상을 100% 여러분께 보여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물로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색입니다. 젠북이 다 그렇지만 에르고 리프트인지라고 상판을 열었을 때 키보드 대개 각도가 살짝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쿨링에 도움을 준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키보드 타이핑하기 좀 더 편한 각도를 만들어주고 하나 더 장점이 상판이 바닥에 닿아서 고정되기 때문에 타이핑 시에 디스플레이가 흔들리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인 마감은 저번에 리뷰했던 UM433iQ보다 좀 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밀 스펙 인증도 일단 받은 제품이고요. 포트 구성은 우측에는 USB-A 하나, 좌측에는 풀사이즈 HDMI,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C 포트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전원 포트는 없고 정품 어댑터도 C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허전한 부분이 있죠. 헤드폰 잭이 실종되었습니다. 3.5파이 잭을 빼는 건 뭐 이제 핸드폰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심지어 애플의 맥북마저도 빼지 않는 헤드폰 잭을 노트북에서 빼는 건 솔직히 선 넘었죠. 남들보다 뭘 먼저 뺀다고 혁신이 아니잖아요. 아이폰에서 헤드폰 잭을 뺀 건 뭐 에어팟을 팔아먹기 위해서인가 보다 하는 목적이라도 보이지 이건 대체 무슨 의도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대신에 USB-C to 3.5파이 어댑터를 박스에 같이 넣어주는데 충전잭도 꽂고 이어폰도 꽂으면 C포트가 하나도 안 남네요. 뭐 하자는 짓인가 진짜. 게다가 폰에선 잘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자꾸 연결이 끊기고 하는 경우도 제가 예전에 겪었었거든요. 페어링 해놓은 거 전원도 매끄럽게 잘 안되고 하여간 정말 기분 나쁜 행보입니다. 웹캠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화질도 마이크의 음질도 화상회의 같은 걸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캠을 통한 윈도우즈 헬로우 얼굴 인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300니트나 400니트가 아닌 250니트 패널을 쓴다고 해서 기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측을 해보면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280니트 정도까지 올라가며 색 재현율도 sRGB 93%로 그렇게 못 봐줄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다만 실내에서도 90% 이상의 밝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빛이 좀 많은 외부에서는 확실히 화면이 어둑어둑한 것이 느껴집니다.
다행히도 논글레어 패널이라 빛반사는 덜한데 그래도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는 패널입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입니다. 하단을 향하고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이고 하만크톤이 인증이 되어 있는 스피커입니다.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음량은 작지 않고 적어도 하만크톤 인증이 빠져있던 UM433IQ보다는 더 좋습니다. 키보드의 경우 자판의 시인성도 좋은 편이고 타건감도 노트북의 두께를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백라이트도 뭐 최악은 아니고요. HP랑 ASUS의 울트라북에는 키보드 덱의 제일 오른쪽에 홈,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엔드 키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배열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 노트북은 펑션키랑 방향키를 조합해서도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US 얘들은 G14에서는 다 빼버리더니 젠북에는 이중으로 넣어 놓았네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터치패드는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상급입니다. 좌우로 넓고 글래스 코팅에 감도와 클릭감도 좋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터치패드입니다. 거기다가 터치패드에 넘패드를 띄우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넘패드를 띄운 상태에서도 터치패드는 평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터치패드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넘패드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똑똑하게 인식하더라고요. 제가 잘 쓰는 기능은 아니긴 한데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노트북의 성능, 소음, 발열 면에서는 성능에 약간 제한을 걸면서 소음과 발열을 억제하는 세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르누아르 저장용 노트북을 제가 한두 번 리뷰하는 게 아니라 점수 자체는 예상 가능했는데 제가 예상한 점수를 살짝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4500U를 사용한 싱크패드 E14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수준이에요. 르누아르 모바일 튜닝 같은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성능 모델을 변경한다고 더 고성능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프리미어 프로가 AMD 내장 그래픽에 최적화됐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보는데 프리미어 프로 14.6 베타 버전까지 테스트했을 때 이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프리미어 프로 4K 시퀀스로 테스트해봤을 때 플레이백은 많이 버벅거리고 4분 52초짜리 4K 영상을 인코딩하는데 거의 65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코딩 중 여전히 AMD 그래픽 사용률은 낮습니다. 이 시퀀스에서 제가 색보정을 시행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뺄 경우에는 플레이백도 잘 되고 인코딩 시에도 나름 그래픽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던데요. 자막을 단다든지 색보정을 한다든지 해서 시퀀스를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인코딩 시에 내장 그래픽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게임의 경우 롤 상업이나 발로란트 하업은 잘 돌아가고요. GTA5와 같은 게임은 옵션 낮춰도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CPU를 사용한 E14랑 비교해서 더 게임 성능은 떨어져요. 원시는 최업에서는 잘 돌아가는 편인데 상업에서는 프레임이 많이 낮고요. 게임 중 CPU의 TDP가 14W 아래까지 떨어지는 대신 온도는 60도대 초반으로 안정적이고 다만 팬 소음은 많이 시끄럽다고 하긴 그렇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준으로 돌게 됩니다. 배터리는 64Wh의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화면 밝기 50%, 음량 30%로 유튜브 풀 HD 60fps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했을 때 약 10시간 20분 배터리가 버텨주었습니다. 80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2020년형 그램 이상의 배터리 타임으로 실제 체감 배터리 타임도 상당히 깁니다. USB-C 타입 충전이 된다는 점도 있고 해서 배터리는 이 노트북의 큰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총평입니다. 단점 몇 가지가 먼저 확 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꺼리던 노트북 중 하나였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생각보다 높았던 노트북입니다. 단점으로는 3.5파이 헤드폰 잭이 빠진 것, 상대적으로 어두운 화면 밝기, 확장 불가능한 온보드 램, 같은 4500U 중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 있겠으며 장점은 디자인과 색상, 배터리 타임, 쓸만한 키보드와 터치패드 정도가 있겠습니다. 또 르누아르 CPU의 공급 부족으로 노트북 C가 말라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10월 말 기준 재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겠고요.
제가 아직 타이거레이크 노트북을 제대로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외 리뷰들에서 인텔 타이거레이크 프로세서가 스펙에 비해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세대 콘솔, 플스랑 엑스박스에 전부 AMD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PC 시장에서도 AMD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는 바람에 르누아르 CPU는 지금 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타이거레이크마저 우리를 배신한다면 올해 말 르누아르 노트북은 더더욱 씨가 말라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괜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치고 두세 달 기다리는 일 없도록 르누아르 노트북 사실 분들은 괜찮은 물건 재고가 있으면 빨리 선점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야말로 타이거레이크 노트북을 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